조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공부한다는 게. 중학교 때도 영어 진짜 항상 포기를 했었는데 뭔가 되게 공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공부를 아예 안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네, 수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뻔한 대답인 교과서를 굉장히 잘 봐야 되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는 제가 수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통계학과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수학, 통계를 공부할 때 있어서 좀 즐겁고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느껴가지고 그거에서 흥미를 느껴서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특별한 비결보다는 여러분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저보다 더 학교 수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게 궁금합니다. 네, 주한 씨.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일단 입학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정작 수시로 입학하는 거에 좀 큰 핵심은 아무래도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동아리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할 때도 이런 경제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저의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큰 노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영 씨는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고 함께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분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분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뭔가를 해보고 뭔가의 결과를 이루어내고 그 상황에서 내가 뭐 즐거움을 느끼는지 아니면 조금 많이 힘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기회가 오면은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떠한 걸 느꼈었는지, 어떠한 걸 배웠는지, 어떠한 점이 조금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경영학과에 왜 맞는 사람인지를 표현을 할 때 그러한 소스들, 내가 이런 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기훈 씨는요? 저도 대학교에 수시로 입학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한 씨와 다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가고 싶었던 과가 생겨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내신 적당히 챙기고 했어가지고 딱 저만의 이제 강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과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통계학과에 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과 확률과 통계 같은 그런 내신 과목에 대한 내신을 확실히 챙겼고, 비교과로 그 수학 동아리 회장 같은 걸 하면서 최대한 그 통계와 수학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로 내가 이제 통계학과에 적합하다, 내가 통계학과 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잘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수시로 학교를 갔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뭐 학교 공부를 했고 사회 문제나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뭐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전 사회 동아리가 학교에 없어서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 안에서 여러 활동을 기획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알리는 역할도 했던 것 같고, 교내에 소논문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참가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학생 때 부족한 지식이지만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게 뭔가 행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던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자 원하시는 목표를 잘 이루신 것 같은데, 혹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셨는지, 어떤 동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되게 이렇게 막 수석이고 뭔가 되게 공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공부를 아예 안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반 30명 중에서 28등 정도 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시험 보면 그날 완전 그냥 PC방 가는 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의 그 열심히 하는 형, 누나들을 보면서 그 자신의 상황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제 여기서 불평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원하는 목표를 오히려 다문화라는 거를 또 강점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자라는 생각으로 되게 공부를 열심히 임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처럼 제가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희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공부한다는 게. 사실 공부를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진우 씨나 저는 씨나 고영 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적 우수상도 되게 좋은 상일 수 있는데 개근상이 저는 제일 사실 가치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큼 정말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지만 그런 조금 삶의 마음가짐 자체를 내가 뭔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내가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하고 뭔가 부딪혀보려고 하는 게 비단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삶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저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저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본인의 한계를 찢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공부를 최선을 다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라는 거는 틀린 건 없다. 근데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존재하고 그 방법을 만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건 좋은 멘토를 만나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 없는 공부방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좋은 멘토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다 말해주면은 멘토분들이 진짜 잘 맞는 방식을 알려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어를 원래 진짜 못했어서 중학교 때도 영어 진짜 항상 포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멘토를 만나서였어요. 대학생 형을 만나서 그 형을 통해서 영어를 차근차근 배워가고 주한이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방식으로서 해보니까 영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맞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해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선배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은 보통 다문화라고 하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친구들은 공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다문화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저는 진짜로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가정인 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서 태어났고, 물론 조금은 어릴 때는 다르다는 게 부끄러우실 수도 있고 뭔가 왜 나만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게 되게 싫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르다는 게 사실 틀리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 나라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일본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일본의 뉴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위축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본인을 이렇게 어깨를 펴시고 자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다문화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조금 말하기 어렵다면은 멘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다문화 선배들이 정말 많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공부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도 되게 못했고, 근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회장, 정교회장 그런 건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왜냐면은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제가 막 이것까지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저가 좀 완전 놀림 받고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진짜 컸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에서 선배들끼리 먼저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형 누나들끼리 정말 자기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먼저 보시면서 저도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먼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이제 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정교 회장이랑 학교 회장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그 자신감을 잃지 않고 스스로 좀 자신감 가지고 이게 나만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로 이제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 함께 계시는 멘토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말 멋있는 다문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각 분야에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시는 다문화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걸 저희가 배워서 저도 열심히 따라가야겠다,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